자, 그런 다음에 The airplane was about 3,000 feet over New York City when the engines failed and the aircraft started to descend rapidly 라고 해서요.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그 비행기가요. 뭐예요? 약 3,000피트나 뉴욕 도시의 상공에 있었어요. 뭐 했을 때요? When the engine failed라고 해서요. 엔진들이요. 실패했을 때라고 해서 failed,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고장난 거죠. breakdow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넣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failed니까 broke down으로 써야겠죠. broke down으로. 자, 그래서 broke down 하면 무슨 의미? break down, broke down? 요거 고장나다의 의미예요. 엔진이 고장났을 때 뭐예요? 뉴욕 상공에 3,000피트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the aircraft started to descend rapidly 라고 해서 그 비행기가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요. 지금 뭐예요? 엔진이 고장나니까 엔진으로 그 동력으로 가는 건데 고장나서 지금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aptain Sullenberger urgently looked for some place to land and contacted air traffic control이라고 해서요. 캡틴 술렌버거 그 기장인 술렌버거라는 사람이요. 뭐 했습니까? urgently 무슨 의미라고요? 그렇죠. 급하게 look for이라고 하면 찾은 거예요. 급하게 찾았습니다. some place to land라고 해서 자 여기 to land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착륙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착륙할 장소를 찾았다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1과에서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투부정사를 가지고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우리 그때는 형용사의 역할을 봤었어요. 근데 이 투부정사 말이에요.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얘는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사는 뭐 그야말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들어가는 거고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다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1과 공부할 때 봤었고요. 부사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가장 많습니다. 뭐 이외에도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은 착륙할 장소들을 위해서 장소들을 찾았습니다 라고 해석할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 부사로 착륙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나 둘 다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큰 의미 차이가 없잖아요. 착륙하기 위해 장소를 찾나 혹은 착륙할 장소를 찾냐 의미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뭐 둘 다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장인 술렌버거가요. 급히 뭐예요? 착륙할 장소를 찾아가지고는 contacted air traffic control이라고 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air traffic control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air 우리 공기 아니고 항공 다루는 거 얘기할 때 air 많이 씁니다. 항공교통 관제소, 이 통제소하고 연락을 급히 취한 거예요. 왜 우리 문제 있으면 항상 무전 같은 걸로 막 무전기로 하는 거 막 영화 같은 거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장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착륙할 장소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제소하고 연락도 취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The idea of turning back to LaGuardia was quickly dismissed because the distance and altitude required for the return could not be maintained 이라고 해서요. 자, 여기 어디서? because 앞에서 잘라봅시다. 자, the idea of 어떠한 생각이냐면 어디까지? was dismissed 있는 이 부분까지 지금 주어가 되겠죠. 자, 어떠한 생각? turning back 회항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라구아디아 어디였어요? 그쵸? 우리가 사실 출발해온 그 공항이었잖아요. 라구아디아로 회항한다라는 생각이 was quickly dismissed라고 해서 빠르게 dismiss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렇죠. 철회되었고 취소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걸 빠르게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왜? because 나오죠. The distance and altitude라고 해서 자 거리와 altitude라고 하면 고도예요. 고도. 높이 생각하시면 돼요. require 필요합니다. 해석하려고 봤더니만 뒤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could not be maintained. 얘가 실제적으로 진짜 동사죠. 그러니까 required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죠. 분사로 쓰인 거예요.
요구된, 뭐에 있어서 요구된, for the return 하니까 회항에 있어서 필요된, 요구된 거리나 고도가요, could not be maintained이라고 해서 maintain 하면 유지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뭐예요? 보통은 문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 문장 읽었지만 이거 몇 분 안 지났어요. 왜냐면 우리 문제가 1분 30초 정도 지난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몇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회항을 하면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회항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거리나 고도 같은 것들 그 회항에 필요한 고도나 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자 뭐가 보입니까? 자 if가 보이죠. 요거 우리 서술형으로 나오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주고 싶은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위 문장을 아래 해석에 맞게 완성하시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쭉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자 만약이라고 해서 가정법입니다. 그가요 라구르디아로 비행기를 돌렸었더라면 요걸 만들 거예요. 자, 지금 뭐예요? 돌렸었더라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 앞에 if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had pp. 그러면 turn이라는 동사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if he had turned 들어가야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쭉 넘어가서 쉼표 있고 끊고 뒤에 보니까 뭐 쭉쭉 나오지만 비상 착륙으로 인해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참한 처참한 결과를 낳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자 뒤에를 어떻게 채워야겠어요? 그렇죠. 조동사는 똑같이 써요. 그런 다음에 뒤에 어떻게 써요? 그렇죠. have 쓰고 그 다음에 made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 해석 나왔지만 선생님하고 다시 위에 있는 영어로 봅시다. If he had turned his plane back to LaGuardia, he would have made the emergency landing disastrous for everyone on board and people on the ground 라고 해서요. 자, 만약에 그가 그의 비행기를 turn back 하니까 돌리는 거죠. 회항하는 거예요. LaGuardia 떠나온 공항으로 다시 돌렸었더라면 그것은요,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들었었을 거예요. The emergency landing이라고 하니까 긴급 착륙. 우리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착륙하는 거잖아요. 그걸 disastrous라고 해서 비참한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Everyone on board 하니까 on board 무슨 의미? 그렇죠. 탑승한 모두에게 있어서요. 또 누구? People on the ground, 지상에 있는. 여러분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다 생각해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겠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했더라면 즉 다시 해양에서 떠나온 공항으로 갔더라면 뭐예요? 이 탑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 쓰인 문장이니까 이거 중점적으로 봐둬야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니까 And then the Hudson River came into sight on his left 라고 해서 그리고는요 뭐래요? Hudson River, 허드슨 강이요 came into sight 우리 아까 봤죠?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On his left 그의 왼쪽 편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라구르디아에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왼쪽 편에 뭐예요? 강이 들어온 거예요. The only smooth level place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 is the river, Schellenberger thought 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따옴표라고 해서 Schellenberger 아까 그 기장이요. Schellenberger이 생각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한 거구나.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자, 주어를 잘 해석해 볼 건데 자, 오직 smooth level place라고 해서 오직 장소인데요. 어떤 장소냐면 smooth라고 하면 부드러운 이런 의미도 있지만 평평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레벨이란 단어도 평탄한, 평평한 이런 거니까 정말 좀 이렇게 매끈하고 평평한 그러한 공간이요. 그 오직 공간이에요. sufficiently large까지 보니까 뭐예요? 충분히 넓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충분히 넓고 이렇게 좀 매끄럽고 평평한 그런 공간인데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라고 해서 충분히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비행기? 이 정도의 뭐예요? 크기에 비행기가 충분히 착륙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매끄럽고 평평한 데다가 충분히 큰 그러한
공간이요. 뭐래요? Is the river. 강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뭡니까? 왼쪽 편에 강이 보인 다음에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좀 평평해야 되고 비행기가 착륙할 만큼 넓어야 되는데 그거 강밖에 없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That decision to go on the Hudson was made just 1 minute after the birds hit. 이렇게 선생님 빈칸 뚫어놨는데 자 일단 봅시다. 여기 동사 있으니까 앞에 부분 보니까 뭐예요? That decision. 그러한 결정이에요. 어떠한 결정? To go on the Hudson 하니까 허드슨으로 가는 결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to 부분 뭐예요? decision을 수식해주고 있죠. 뭐로? 명사구이니까 형용사로요. 허드슨 강으로 가는 그러한 결정은요. 만들어졌습니다. Just 1 minute. 1분 만인데요. 뭐한 이후에 The birds hit 이렇게만 써 있는데 자 우리 그래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막대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지금 결정이 내려진 건 과거죠. 과거. 결정 여기 was made 부분 결정이라고 선생님 써볼게요. 자 결정이 내려진 게 지금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요 새들과 부딪힌 거는 결정을 내리기 그보다 이전에 부딪힌 거잖아요. 과거보다 더 이전 우리 대과거 하면서 과거 완료 시제 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had hit이 되겠죠. 우리 영어는 이렇게 시제를 표현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봐둬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새들과 부딪히고 나서 정말 1분 만에 허드슨 강으로 가겠다는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Slamberger and his co-pilot Jeff Skiles prepared to land on the water 이라고 해서 뭐래요? 슬램버거 이란 사람과 그의 같은 뭐 부기장 정도가 되겠죠. 같이 조종하는 부기장인 제프 스칼스가요. 준비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물에 착륙하고자 뭐예요? 준비를 했습니다. 아예 수상 착륙으로 지금 마음을 굳힌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A water landing is never an easy job 이라고 해서 쉼표 끊고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보니까 되게 긴데 자 water landing 수상 착륙은요 절대로 쉬운 어떤 과업이 아닙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과업이 아닙니다 라고 한 다음에 One that only a few airline pilots have ever accomplished safely 라고 해서요. 여기 one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one이 지금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job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과업인데 that only a few airline pilots라고 해서 오직 한 다음에 a few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그쵸 우리 few하고 a few 공부할 때 어가 붙어있는 few는 어떤 의미? 그렇죠 조금 있는 이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의 의미라면 few라고만 쓸 때 어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쵸 얘는 거의 없는 이런 의미잖아요 거의 없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이 few와 a few의 공통점은 뭐다? 뒤에 그쵸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 명사 선생님이 n이라고 표시할게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과 대응되는 짝은 뭡니까? 그렇죠. little이죠. little도 little가 a little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 또한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의미를 지니고요. 그 다음에 a little은 조금 있는 의미 똑같이 지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뒤에 뭐가 와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둬야겠죠. 이런 거 많이 헷갈려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는 뭐예요? airline pilot라고 하니까 항공기 조종사들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몇 명의 항공사 조종사들만이 have ever accomplished safely라고 하니까 안전하게 완수했었던 그러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수상 착륙이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과업이 아니에요. 오직 몇 명의 항공 조종사만이 안전하게 뭐예요? 완수했었던 그러한 과업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In addition, 덧붙여서요. 우리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Slamberger had just 3.5 minutes 라고 해서 뭐예요? 오직 얼만큼의 시간? 3분하고 half minutes니까 30초. 3분 30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o make it happen 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발생하도록 만들다, 시키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3분 30초밖에 없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make 무슨 역할? 그렇죠. 뭔가 시키는 역할이니까 우리 이런 거 사역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역동사, 그쵸? 사역동사 여러분 아는 거 뭐가 있나요? 그렇죠. make라는 동사나 have나 let과 같은 동사 보통 사역동사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시키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그렇죠. 동사원형 온다, 동사원형 온다 얘기하지만 동사,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 그냥 동사의 그 자체와 같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쓰였어요? make, happen, happen 그냥 그대로 원형 부정사로 쓰인 거죠.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이시 가리키는 거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a water landing. 수상 착륙을요. 그 3분 30초 있었는데 뭐를 할 수 있는? 그 수상 착륙을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분 30초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딱 3분 30초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He recalled an airplane that landed in the Indian Ocean in 1996 and broke into pieces, killed most of the passengers on board까지 보니까 자, 그가 recalled라고 하면 회상했다, 상기했다 해서 뭔가 떠올린 거예요. 어떤 비행기를 떠올렸는데 자, 대띠에 보니까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럼 우리 이거 뭐예요? 관계대명사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비행기를 떠올렸는데 어떠한 비행기? Landed in the Indian Ocean 하니까 인도양에요. 1996년에 착륙했던 비행기인데 broke into pieces 해서 쉼표 있으니까 잘라보니까 뭐예요? 그쵸? 조각으로 부서졌다. 즉 산산조각이 난 비행기예요. 인도양에 1996년에 착륙했는데 산산조각이 났던 비행기.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쉼표 뒤에 killing이냐 killed냐 고르게 해놨는데 요거 뭐예요? 자, 분사구문이잖아요. 분사구문을 내가 푼다면 접속사도 접속사고 자 주어, 생략된 주어가 있다라는 건 같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요 관계대명사의 주어는 결국에 airplane이니까 쌤 it이라고 쓸게요. 그럼 비행기가 죽인 건지 죽임을 당한 건지 뒤에 오니까 뭐래요? Most of the passengers on board에서 탑승한 대부분의 승객들 비행기가 지금 착륙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건 거기 안에 있던 승객들 모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killing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그가 지금 3분 30초 만에 이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도양에서 1996년에 착륙을 하면서 산산조각 나며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러한 비행기 정말 이 안타까운 사례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he 결심을 했다 avoid such a disaster 했는데 결심하다라는 거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죠. be determined to니까 결심을 했다니까 과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he was determined to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 하는 걸 결심했습니까? 보니까 뒤에 avoid such a disaster이라고 해서 그러한 재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떠올린 거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사례가 있었지. 나는 그러한 재해, 재난 절대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겠어. 잘 착륙해야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문법 사항을 볼 건데요. 뭐냐면요. 바로 with 대명사, 형용사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그냥 요거를 표현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with과 함께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명사가 형용사한 채로라고 해서 뭐뭐한 채로 라고 제가 이렇게 쓰긴 할 건데 즉 동시 상황을 얘기할 때 쓰게 됩니다. 뭔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데 같이 일어날 때 뭐뭐 하는 상태로 뭐뭐가 되다, 뭐뭐가 하다 라고 쓸 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with 분사구문. 분사구문 우리 저번에 배웠었는데 라고 할 텐데 이 with을 가지고도 분사구문을 만듭니다. 어떻게? 여기 똑같아요. with과 대명사 똑같은데 이 형용사 자리예요, 여러분. 자, 분사구문, 분사가 쓰인 구문에서 여러분 분사가 뭐였습니까? 그쵸? 분사라는 것은 우리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였잖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이리를 붙여서 그래서 이 형용사 자리에 그냥 단순 형용사 말고 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붙인 거죠.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이름 붙이는 건 뭐예요? 동사에다가 ing가 아닌 ed 붙이는 거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죠. 요렇게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우리가 독립분사구문 요렇게 얘기해요. 독립분사구문.
그냥 요건 용어긴 한데요. 내가 with과 함께 뭔가 분사가 같이 쓰였다고 하면 요거 with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문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면 요 1에 대한 그냥 with 대명사, 형용사 나오는 거에 대한 예시예요. 보니까 He was listening to his teacher with his mouth open 이라고 해서 그가 그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뒤에 보니까 with his mouth open 이라고 해서 자, 뭐뭐한 채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의 입을 벌린 채로.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입을 벌린 상태로라고 했을 때 이 open이라는 건 형용사잖아요. 입을 연. 그래서 입을 열었다라는 거니까 지금 동시상을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Peter was reading a book with his legs crossing 혹은 cross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문장은요. with 분사 구문으로 여기 있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넣을 거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가장 큰 특징. 자, 현재 분사는 언제 썼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꾸며주는 대상과 함께 어떤 능동의 관계일 때. 과거 분사는 언제 썼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꾸며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능동이 아닌 수동을 다시 선생님이 쓸게요. 수동일 때 쓰는 거였죠. 수동일 때. 자, 그러면 밑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보니까 자, 그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which였고 his legs, 그의 뭐예요? 다리들이 지금 다리들이 꼬여져 있는 상태. cross니까 다리를 꼰 거잖아요. 다리들이 꼬임을 지금 뭐야? 사람이 다리를 착 봤을 때 다리 입장에서는 꼬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crossed 들어갈 거예요. Peter was reading a book with his legs crossed라고 해서 하면 무슨 의미예요? 피터가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한 채로? 다리를 꼰 채로. 다리를 지금 꼬고 책을 읽고 있는 동시사항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풀어볼까요? Tina could not do anything with her baby slept in her arms 라고 해서요. 자, 티나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with 나와 있고 자, 여기 보니까 her baby 그녀의 아기잖아요. 자, 그녀의 아기가 in her arms 그녀의 팔에서 자고 있는 건 아기가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sleeping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티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한 채로 그녀의 아기가 그녀의 팔에서 이렇게 지금 안고 팔에서 잠들고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with과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올 때 우린 그걸 동시 상황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는데 넓게 보면 이 형용사라는 거에 분사가 들어가면서 with 분사구문, 즉 독립분사구문이다 라는 것이 될 수 있다. 근데 분사가 종류가 두 개다 보니까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분사는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즉 하는 주체일 때는 현재 분사. 만약에 당하는 대상일 때는 그쵸?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를 넣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와 같이 내가 먼저 여기 있는 명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당하는 대상인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지문에서는 위에만 알아도 되지만 우리 지금 발전 친구들 우리 심화 내용까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밑에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니까 To do so, he needed to touch down with the wings exactly level, with the nose slightly up, and at a speed that was survivable, just above the minimum flying speed but not below it 이라고 해서 자, to do so, 쉼표 있으니까 끊어보면 자, 여기 있는 to do so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do so를 우리 좀 보려고 합니다. 자, do so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do는요. 뭐로? 대동사라는 걸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우리 문법의 많은 부분들은 한자거든요. 그래서 대가요. 대신할 대자예요. 동사를 대신한다. 우리 영어에서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을 일단 정말 싫어하죠. 내가 앞에 나온 단어를 똑같이 또 쓴다는 건 영어에서 이건 진짜 너무 싫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내가 다시 대신해서 받을 때 쓰는 건데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앞에 나왔던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여기에서 to do so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to 다음에 avoid such a disaster이라고 요거를 원래 쓰고 싶을 거예요. 원래 쓰고 싶었을 거예요. disaster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앞에 이거 똑같이 나왔는데 또 쓰면 반복이니까 이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여기는 avoid such a disaster 이 부분은 어떻게 do so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o는요 여러 쓰임이 있지만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대동사라는 쓰임이 있다. 그래서 앞에 반복된 동사를 반복을 싫어하니까 대신해서 쓴다라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뭐예요? 그러한 재난, 아까 인도양에서 일어난 그런 끔찍한 사건, 그런 끔찍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요, 뭐뭐 해야 됐습니다. 필요가 있었대요. touchdown이라고 하면 랜드의 의미죠. 착륙한다는 의미죠. 착륙할 필요가 있었대요. 자, 우리 지금 배운 거 나오네요. with, 명사, 형용사. 물론 부사가 있긴 하지만 with, 명사, 또 이렇게 형용사. 자, 그럼 뭐예요? 뭐한 채로 착륙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With the wings, 날개들이 exactly level 해서 level 앞에 받쳤죠. 완벽히 정확히 평평한 채로. 그 다음에 또 nose 하니까 우리 비행기의 nose 앞에 코니까 앞부분을 의미해요. 비행기 앞부분이요. 살짝 들린 채로, 살짝 위로 간 채로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At a speed라고 해서 어떠한 속도 that was survivable 이라고 해서 꾸며주고 있죠. 생존 가능한 속도인데요. 그 생존 가능한 속도가 뭔지 뒤에 부연 설명하고 있죠. Just above the minimum flying speed라고 하니까 최소한의 비행 속도보다 살짝 높고요. But not below it. 하지만 여기는 이시 가리키는 건 여기는 최소 비행 속도의 그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즉 생존 가능한 이 속도라는 건 그 최소한의 비행 속도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만 그 밑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뭐예요? 착륙하는데 여러 조건이 따라오네요. 이런 뭐예요? 재난, 정말 끔찍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그가 첫 번째 조건 뭡니까? 그렇죠. 날개가 정확히 수평을 이룬 상태로 두 번째 살짝 비행기 앞부분이 들린 상태로 세 번째 생존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어떤 속도? 우리 최소한의 비행 속도보다는 살짝 높고 그보다 낮으면 안 되는 그 속도.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꽤나 너무 어려워 보이죠. 자, 그러면서 Most importantly, he needed to make all these things happen simultaneously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중요하게요. 그가 뭐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Make all these things happen 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뭡니까? 우리 앞에 봤었던 모든 이러한 것들 여기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뭔데요? 그쵸? 앞에 나온 그 조건들이 되겠죠? 이 조건들을 모두 일어나게끔 해야 했는데요. simultaneously 뭐라고요? 그쵸? 동시에 일어나게 해야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니 조건이 많은 것도 지금 엄청난 일인데 이걸 다 동시에 해야 된다고? 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90 seconds before hitting the water, Captain Sullenberger made an announcement to the passengers and the crew라고 해서요. 90 seconds 90초 전이에요. 뭐 하기 이전에 hitting the water이라고 해서 물에 닿기 이전에 즉 수상 착륙 이전 90초 전에요. 자, 기장인 Sullenberger이요. made an announcement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즉 뭔가 우리 방송하잖아요. 비행기 타면 방송을 한 거죠. passengers 하니까 승객들하고 crew라고 하면 승무원들이 되겠죠. 이제 이 사람이 90초 전. 와, 지금 사실 우리 많은 내용을 읽었지만 이게 다 몇 분 안에 일어난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요. 이제 그 승객들하고 지금 승무원들에게 방송을 한 거예요. Three simple words. brace for impact 이라고 해서 자, 선생님이 아까 brace 왜 중요한 단어다 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세 가지 짧은 간단한 단어요 라고 하면서 impact 하면 영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충격이에요. 충격에 대비하세요. 자, 평소에 착륙, 우리 비행기 착륙할 때 되게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탁 닿을 때 그때도 충격이 좀 있는데 지금 비상 상황에서 물에 착륙하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딱 세 단어로 얘기한 거죠. 충격에 대비하세요. 급박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